안녕하세요, 촌놈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영상을 다뤄볼 거냐? 제가 예전에 계속해서 이제 기업을 보는 방법, 사채권자 입장에서 부도 가능성을 보는 방법, 재무상태표를 읽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읽는 방법을 되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걸 해볼 거예요. 뭐냐? 내가 기존에 그 기업에 대한 재무상태표를 찾아봤는데 3개월 단위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숫자를 업데이트 해주면서 신용위험을 예전에는 좋게 봤는데 안 좋아지거나, 안 좋게 봤지만 지금은 좋아지거나, 이렇게 신용도에 대한 판단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쫓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LNF BW 있을 때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해서 신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2025년 3분기 분기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럼 이 두 개의 수치를 비교해보면서 과연 신용도 측면에서 얼마나 개선됐는지 또는 얼마나 악화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그럼 일단은 2분기, 3분기 그 시간 동안 가장 크리티컬한 이벤트가 뭐였냐라고 하면, 조금만 채권 시장에 관심을 가졌으면 다 아실 것 같은데 바로 3천억 규모의 BW 발행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띄워드린 표를 보게 되면 1분기 말과 3분기 말 기준으로 숫자의 변화량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 쭉 한번 훑어보면 부채 유동성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158억밖에 안 늘었죠. 근데 여기 이거 말고 가장 크게 는 거, 한 3,200, 3,300억 가량 는 게 뭐예요? 유동파생 상품 부채입니다. 이거는 뭐 그 이전 영상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추이를 팔로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할게요. 그래서 이 유동파생 상품 부채는 뭐예요? BW를 발행하고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대한 계정이 파생 상품 부채로 잡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부분이 뭐다? BW를 발행함으로써 계상된 부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자산을 봤더니 한 1,100억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그쵸?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은 채권을 3천억이나 발행했기 때문에 재무구조상으로 재무현금 흐름표가 플러스 3천억이 돼야 되는데, 현금 흐름표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늘어난 게 플러스가 1,700억 정도밖에 안 늘어났어요. 왜 그렇지 하고 봤더니 1,300억 정도가 기존에 있던 사채 1,000억과 또 차입금 등을 상환하면서 1,300억이 다 재원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상환 재원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1,700억 정도밖에 안 늘었고, 그러면 그 중에 남은 1,700억 중에 나머지는 어디에 쓰였냐? 발행하면서 자금 사용 목적으로 냈던 뭐예요? 종속기업 사는데 샀습니다. 그 LFP 쪽 집중을 위해서 LNF 플러스라고 설립을 했고요. 신규 법인. 여기에 한 1,020억 정도 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무상태표 보면은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자산에 한 860억 정도가 늘었죠. 이 중에 810억 정도가 LNF 플러스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000억 가까이를 사용하면서 종속기업 쪽, 관계기업, 공동기업 이쪽에 860억 정도가 늘었다는 점이 특이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돈이 얼마 정도 되나요? 한 900억 정도 되죠. 그럼 운영비랑 이런 것들 사용하게 되면 뭐 끝나겠지.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로 쓰였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설명드리면서 3천억 중에 1,300억 정도는 사채 상환하는 데 쓰였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 보면 뭐예요? 유동부채 쪽에 단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차입금, 유동성 전환사채, 그쵸? 그리고 장기 차입금, 이런 이제 차입금류랑 전환사채 1,000억 정도를 다 합하면 한 1,390억 정도가 감소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300억 정도 재원이 뭐야? 상환 재원으로, 그 사채 상환 재원으로 쓰였다고 했는데, 여기 부채의 흐름, 부채의 그런 변화량을 보게 되면은 뭐하다? 딱 일치하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3개월 단위로 팔로우업을 할 때는 전기수, 그 전 분기의 숫자와 지금 현재 최근 분기의 숫자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그 변화량을 쫓아가는 게 가장 핵심이고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부채는 사실상 뭐 거의 다 건드렸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동파생 상품 부채랑 신주인수권부 사채 합한 게 뭐예요? BW 3천억 발행한 거에서 발생한 부분이고, 교환사채도 발행된 게 있어요. 당연히 이러한 EB나 BW나 CB가 발행이 돼 있을 때 이 본 주가가 급등하면 파생 상품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동파생 상품 부채에는 EB 때문에 발생한, EB가 기여한 파생 상품 부채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하나 남은 게 뭐예요? 매입 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가 1,400억 정도로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야. 근데 살펴봤더니 뭐예요? JH화학공업이라고 전구체 사업이랑 폐배터리 사업 영위하고 있는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 지금 매입 채무로만 1,700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매입 채무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발주를 많이 한 거고, 원재료에 대해서 결국 뭐 고객사단, 전방단의 사업이 업황이 향후에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걸 기대하다 보니까 지금 자회사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뭐 매입 채무가 늘어나게 됐다. 원료 구입을, 원재료 구입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향후에 뭐야? 2차전지 업황 좋아질 걸 기대하고 있고 좋아지면서 이게 결국에는 재고자산으로 쌓이게 되고 매출 채권으로 바뀌면서 이게 현금화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하고 요 선순환 구조가 될 수도 있겠다. 우리는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자산으로 좀 넘어가서 다시 보면은 뭐예요? 매출 채권이 1,400억 정도로 많이 늘어났죠. 이번 3분기 2025년 3분기 분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그렇게 친절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차용해서 추정을 하면 80% 이상이 매출 채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난 1,400억 중에 상당 부분이 매출 채권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보고 기타 채권은 국공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현금 묵혀두기 아쉬우니까 듀레이션 플레이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국공채를 좀 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쪽도 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재고자산은 좀 줄었죠. 56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품 상품 쪽은 줄었고 제공품이 늘어났어요. 결국에 이게 제품으로 바뀌면서 뭐예요? 생산 열심히 할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재고자산도 됐고 매출 채권도 됐고 현금은 오히려 줄어들었지만 얼마? 현금이 지금 거의 한 550억 정도가 줄어들었잖아. 근데 이건 뭐예요? 운영자금으로 좀 많이 사용이 돼서 그런 걸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국공채도 어느 정도 샀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 규모의 변화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고 종속기업 860억 늘어난 것 중에 LNF 플러스 810억이다. 이것도 했죠. 그리고 JH화공업에 150억 정도 유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본격적으로 업황이 반등하는 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형자산도 260억 정도 감소했는데 뭐 큰 이슈는 없는 부분이었고요. 이렇게 보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핵심은 신규 기업을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최근에 그 재무상태표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스팟 개념으로 딱 그 플로우 말고 스팟 딱 그 정지된 시점 그때 재무 숫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용도를 판단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 채권을 편입했다 투자를 했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3개월 단위로 나오는 분기 보고서라든지 사업 보고서 그리고 그 정기 보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수시로 올라오는 공시를 확인하면서 이게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게 곧 뭐예요? 신용도랑 직결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채 비율 제가 항상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부채 비율 제가 예상했을 때 저번 첫 영상에서는 3천억 정도 발행하면은 465% 정도 될 거라고 했거든요. 부채 비율이. 근데 실질적으로 좀 뭐예요? 부채는 주가 급등하면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1,300억 가까이 기존 채권을 껐는데도 불구하고 파생 상품 부채가 확 늘어나면서 뭐예요? 3,400억 정도 부채가 늘었단 말이야. 근데 자산은 1,160억밖에 못 늘었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채 비율은 얼마나 올라가냐면 686%까지 올라갔어요. 이거는 미친 수준의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데 다행인 건 뭐예요? 그 부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8천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총 2조 5천억 중에 8천억 가까이가 교환사채랑 BW 신주인수권부 사채입니다. 근데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급등했죠. 이미 3천억 중에 BW는 한 1,600억 정도가 그 행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BW가 뭐예요? 사채 대용 납입으로 없어졌거나 아니면 현금 행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현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지. 근데 주가 급등한 걸 봤을 때 EB라든지 BW 나머지 1,400억 가까이도 전부 다 뭐예요? 자본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BW만 자본화가 됐을 때 한 대략적으로 315%, 300% 초중반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EB, 교환사채까지 전부 다 주식으로 바뀐다라고 가정을 하면 100% 중반대예요. 한 150%밖에 안 돼, 부채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냥 딱 상태 주가 급등이랑 상관없이 재무상태표만 보면 3분기 재무상태표만 보면 어마무시하게 위험한 것 같지만 주가가 급등했고 실질적으로 보면 결국에 자본화가 다 될 거기 때문에 그걸 가정했을 때 신용도는 매우 개선됐다. 심각하게 개선됐다. 그래서 제가 첫 영상 때는 내 돈이면 1,000억만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땐 뭐예요? 신용도가 훨씬 더 개선됐고 잠정적으로 저는 이제 이 정도 숫자면 투자해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큰 이슈 없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의견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래서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 적극적으로 편입이라는 걸 고려하면서 제 자산, 재테크 운용하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사업 보고서가 나오고 그 다음 분기 보고서가 나올 때도 LNF는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분석해서 업데이트 해야 된다. 그럼 또 뭐 있어요? 최근에 BW 발행한 유니캠도 있잖아요. 처음 제가 이렇게 그 플로우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업데이트 하는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유니캠에 대해서도 제가 최근에 그 2분기 기준으로 분석했던 거랑 3분기 이번 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한번 분석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 구독자 촌뜨기 분들이 스스로 신용도에 대해서 재무
재무상태표를 잘 읽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